안녕하세요. 빌프랑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꽃다발을 만드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가을인 만큼 꽃들도 이제 전부 가을 소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꽃들도 이렇게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가을 꽃들과 소재로 가을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사용할 소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길가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일 거예요. 아델리아라는 소재인데 여기 보시면 끝이 약간 붉은색이 돌아서 가을 소재로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줄 아이비, 그리고 이 소재도 마찬가지로 끝에만 이렇게 붉은색이 있는 소재인데 홍가시라는 소재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갈대,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데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인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꽃시장에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염색을 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얘 데려왔어요. 네, 강아지 풀 사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소재일 거예요. 당귀라는 소재인데 저는 꽃하면서 이렇게 붉은색 당귀는 조금 처음 봐서 특이하지만 이렇게 가을 꽃다발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데려왔습니다. 당귀. 이제 꽃을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붉은색 빅마마라는 장미인데 가을 꽃다발의 포인트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붉은색 빅마마 장미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앤틱 장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인디 핑크, 베이비 핑크 이런 느낌. 그리고 비슷한 컬러이기는 한데 화형이 조금 다른 퐁퐁이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얼굴이 조금 큰 수국. 이 수국은 조금 특이한 게 이대로 말라서 그대로 드라이해도 되게 예쁜 수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붉은색 이런 가을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앤틱 수국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붉은색이랑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국을 준비했는데요. 버건디색 소국. 그리고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코스모스 준비했고요. 코스모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화형이 너무 예뻐서 나중에 하나 둘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 자, 꽃다발 제작에 앞서서 이제 꽃 컨디셔닝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꽃은 한쪽에다가 두시고 소재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꽃꽂이 하실 때 꽃을 이제 사와가지고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꽃은 많이 사왔는데 예쁜 꽃은 많이 사왔는데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팁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나무 소재를 예쁜 나무 소재를 사왔어요. 근데 이렇게 거칠단 말이에요. 거친 소재를 하나하나 다 떼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재이니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줄기 이 부분을 제거를 우선 해줄 거예요. 해주고 여기 두 갈래 정도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중앙에는 잘라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는 우리가 여기 줄기 아래쪽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실 거고요. 이 소재는 아래가 깨끗해서 잎만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줄기 아래쪽은 깨끗하게 정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줄 아이비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하나 둘 떼어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지금 정리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꽃다발을 시작하게 될 때 바인딩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손을 잡고 시작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줄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미리 해둘 거고요. 이렇게 생긴 홍가시도 아래에 있는 줄기를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꽃다발을 만든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줄기 아래쪽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렇게 줄 거예요. 갈 때는 아래 줄기가 깨끗하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이런 잎들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재는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꽃들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장미 같은 경우는 제가 1차적으로 가시 제거를 해서 컨디셔닝이 끝난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꽃을 이렇게 드리면 여기 잎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장미 잎은 다 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예쁜 잎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떼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두 개 두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예쁜 잎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꽃다발 만드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미 보시면 이렇게 조금 마른 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른 잎이 있다면 예쁘지 않으니까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미 이렇게 잎을 보시면 겉잎에 상처가 조금 있는 장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장미들끼리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상처니까 너무 보고 이렇게 심하다 싶은 애들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떼어내버리면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또 사라져 버리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살리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퐁퐁 같은 경우도 아래의 줄기는 조금 깨끗하게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퐁퐁도 마찬가지로 위에 잎이 조금 예쁘다면 그대로 살려줄게요. 사실 뭐 장미 잎을 몇 개만 두고 뭐 제거해 주세요라는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예쁜 잎이 있다면 최대한 살려주시고, 좋지 않고 예쁘지 않다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앤틱 수국은 잎이 예뻐서 그냥 그대로 쓰실게요. 그 다음에 소국. 요즘 가을이라서 이런 소국들이 눈에 많이 보일 텐데, 이런 소국은 전체적으로 줄기가 굉장히 조금 강해요. 이런 잎들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잎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잎을 다 제거도 했는데 이런 줄기가 강하게 있다 하면은 이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제거를 해서 윗부분이 조금 예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몽우리가 너무 많아버리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제거를 미리 해줄게요. 이 정도만 제거해도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위에 꽃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밑에 줄기 잎은 이 정도만 떼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의 잎을 제거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뜯기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잘 떼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다발 만들기 전에 컨디셔닝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꽃다발 제가 처음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을 잡고 시작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버건디,
여기 2개 컬러를 포인트로 줄 거이기 때문에 여기 연한 컬러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하나씩 있는 장미는 처음에 잡아주시면 좋고요. 조금 단단한 줄기들은 처음에 잡아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강아지 풀이나 갈대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위에가 너무 이렇게 강하지 않고 하늘하늘 거린단 말이에요. 하늘하늘 가리는 애들은 마지막에 넣어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코스모스를 잡고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장미 먼저 잡고 시작해 줄게요. 처음에 바인딩 포인트 한 뼘 정도 내려오는 위치, 그리고 왼쪽에 가는 꽃 엄지 열어서 넣고 줄기 하나 둘 정렬합니다. 처음에는 장미 3개 정도만 먼저 잡고 시작을 해줄게요. 이렇게 잡을 때도 보면은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높이가 하나씩 다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높이는 꽃 얼굴 하나 정도 크기만큼 높낮이를 주시면 조금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들 넣어주실 건데, 여기에 홍갓이라는 소재를 먼저 이렇게 좀 높게 라인을 잡아줄게요. 잡고 왼쪽에 하나 더. 자, 손 이동해 주시고 이렇게 왼쪽에 먼저 틀을 잡아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아잘리아로 라인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강한 라인으로 앞쪽을 조금 잡아줄게요. 자, 저는 웬만하면 중심에 있는 꽃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꽃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는 한데, 정중앙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분들이 있고, 저는 웬만하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미를 하나 둘 더 넣어 볼게요. 엄지 열어서 왼쪽에 하나 더 들어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퐁퐁을 뒤쪽에 넣으실 때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도 똑같이 손을 열어서 뒤로 쭉 줄기를 넣고 높낮이 조율.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 때 꽃이 내려가요, 움직여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엄지랑 검지의 힘이 강해야 돼요. 생각보다. 여기서 힘을 좀 뺐다면 저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비 소재 넣어볼게요. 꽃다발 만드실 때 저도 그냥 눈대중으로 여기가 예쁘겠다라기보다는 한번 데워봐요. 이렇게 여기가 예쁜지 혹은 뒤쪽에 넣었을 때 예쁜지. 그래서 한번 데워보고 예쁜 쪽으로 최대한 만드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다발 만들 때 어렵다 싶으면 한번 데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뒤쪽이 조금 예쁠 것 같아요. 주라이비는 이렇게 라인이 예뻐서 손으로 조금만 만져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건디 컬러 포인트 넣어보실 건데, 속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가지가 많아서 너무 올리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붉은색 장미 옆에다가 나란히. 그 다음에 우리 빅마마 장미 3개를 준비했는데, 비율 자체가 3개를 이렇게 뭉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2개 또는 뒤쪽에 하나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는 좀 더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앤틱 수국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되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위치를 해줍니다. 포인트로. 자, 어느 정도 조금 틀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와일드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소재들을 높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가을 소재가 들어가면 완전 또 느낌이 다르죠. 이런 갈대 소재는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너무 얇고 가녀리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또는 2개씩 같이 넣어주시는 게 제작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높낮이 주시면서 앞쪽에도 넣고 볼륨감 있게 높게도 넣어주시고 이쪽으로도. 그리고 소재 넣다가 포인트 넣고 싶으실 때 장미 하나, 그리고 안쪽에 둘. 여기서 보시면 라인 보이세요? 위쪽에는 이렇게 많이 높고 반대 대각선으로 해서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 이거를 의도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생각보다 굴곡을 많이 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왼쪽에 조금만 더 갈대 넣고 앞쪽에 조금만 더. 마지막 갈대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표현될 수 있게 이렇게 높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풀 같은 경우도 되게 얇은 소재여서 하나씩 넣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잡고 포인트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풀은 낮게 들어가는 것보다 높게, 앞쪽에도 이렇게. 아마 이 정도 사이즈를 제작하는 분들은 이쯤 되면 손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힘드니까 지금쯤은 이렇게 줄기 정렬이 잘 되었다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스파이럴, 줄기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코스모스 넣어보실 건데 코스모스는 이렇게 빈 공간에서 하나, 둘 나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뒤쪽으로 넣어줄게요. 엄지 많이 열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옆으로 휘어있는 애들은 옆으로 표현될 수 있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위쪽으로 넣었을 때 예쁜 소재는 위쪽으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제작하실 때 제일 잘하는 거는 이 소재가 가진 느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잘 살펴주시면 제일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옆으로 구부려 있는 애인데 위쪽으로 하면 계속 옆으로 휘어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휘어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늘 꽃다발에 필요한 소재는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마무리 터치를 해주시는데 마무리 터치는 중간중간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로 정말 꽃 높이가 조금 아쉽다면 이때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 높이를 계속 수정하게 되면 이 높이가 또 높아지고 옆에 있는 애들 또 높아지고 계속 시간만 가고 내 손은 아프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아쉽더라도 꽃 높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기 정렬이 잘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인딩 포인트라고 해서 잡고 시작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시는 거를 이제 마무리로 해주실 건데 끈으로 묶는 거는 보통 뭐 막끈이나 아니면 뭐 와이어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라피아라고 해서 식물을 말린 거를 보통 사용을 해요.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끈을 사용해서 묶어주실 건데, 묶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바인딩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긴 끈을 준비해서 저는 이렇게 묶어요. 엄지에 살짝 짧게 걸어서 긴 부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릴 때는 이렇게 한 부위에만 계속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 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다 묶고 나서 양옆에 끈을 살짝 당겨가지고 힘을 주고 살짝 내려가지고 매듭이나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리본을 묶는 거는 그냥 수정하거나 다음에 풀 때 편하게 하거나,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해서 그냥 리본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부케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꽃다발은 사실 요즘 야외 촬영 부케로도 많이 주문을 하시는 편이고요. 이거보다는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서. 그리고 호텔이나 백화점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찾는 이런 상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꽃과 소재를 선택해서 오늘 가을 꽃다발 제작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됐고요. 다음 편도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